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모든 게 완벽한데 정작 내 마음은 텅 빈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 여성의 외도라는 어쩌면 조금은 파격적인 선택을 통해서요. 이 선택이 과연 죄의식, 욕망, 그리고 진짜 나를 찾는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자, 모든 것의 시작은 이거예요. 남들 눈에는 정말 부족할 것 없는 삶,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던 거죠. 마치 거대한 공허함의 벽에 갇힌 것처럼요. 그런데 이 단단한 벽에 균열을 낸 게 뭐였을까요? 바로 한 번 빗나간 걸음,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단 한 번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글쎄요, 무려 5년이나 이어집니다. 5년 동안 죄책감과 쾌락이 막 뒤섞여서 정말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 위험천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의 끝에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녀는 뭘 발견하게 될까요? 자,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먼저 그녀의 내면, 그 텅 빈 마음에 집중해 볼게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었길래 그런 공허함을 느꼈을까요? 자, 보세요. 한쪽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이었어요. 착한 아내, 좋은 엄마. 하지만 그 결과는 뭐였죠? 깊은 공허함과 무력감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쪽은요? 금기를 깨고 시작하는 관계에서 생동감과 기쁨을 느꼈어요.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죄의식이라는 가시가 박혀 있었죠. 네, 바로 그 불편함, 그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 그 감정의 정체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죄의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죄의식이라는 게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끝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건 잘한 거야 하고 칭찬받고 이건 나쁜 거야 하고 혼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학습된 일종의 사회적 약속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식에는요, 정말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건강한 죄의식.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과도한 죄의식이 되면서 그야말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망가뜨리는 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과도한 죄의식을 적대감, 수치심이랑 묶어서 한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감정 3가지 중 하나로 꼽을 정도예요. 정말 무섭죠?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왜 그녀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왜를 알려면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뭔지 좀 파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나와요. 결혼 생활에는 크게 4가지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표를 보면 그녀는 지지자로서의 역할은 완벽하게 해냈어요. 정말 헌신적이었죠. 하지만 나머지 3가지, 그러니까 성적 파트너로서, 친구로서, 인생의 동업자로서의 역할은 전혀 채워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자크 라칸이 말한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개념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이런 것들이 사회가 넌 이걸 원해야 해 하고 주입한 욕망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사회가, 부모님이, 주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면서 살죠. 그게 정말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인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 욕망의 또 다른 재미있는 속성이 드러납니다. 바로 금지된 것에 더 끌린다는 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 마음, 다들 아시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사회가 만들어준 완벽한 삶이라는 이 예쁜 유리돔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틈으로 그 안에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었던 나만의 진짜 욕망, 더 진솔한 무언가를 향한 갈망이 고개를 드는 순간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사회가 바라는 나와 내가 진짜 원하는 나 사이의 이 엄청난 갈등이 그녀를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3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첫 번째 질문. 과연 무엇이 옳은가? 내 선택은 그냥 사회가 정한 규칙을 어긴 죄일까? 아니면
그동안 억눌려왔던 진짜 나를 찾으려는 어쩔 수 없는 몸부림이었을까? 여기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이 있죠. 정말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하게 만들어요.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평생을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걸까?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자면 이럴 때일수록 괴로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죄책감, 그 불안함 속에 오히려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키가 숨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고민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모든 질문의 뿌리가 되는 궁극의 질문. 아내, 엄마라는 역할, 그리고 이 복잡한 욕망들. 그 모든 껍데기 아래에 있는 진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어떤 한 여성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이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보편적인 여정 말이죠. 결국 우리가 이 이야기에 이렇게 끌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던 삶에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려는 그 모습이 사실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쳐 하는 고민, 진짜 나를 찾아가는 그 힘겨운 과정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이 이 모든 여정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발견하면 고뇌할 것이다. 고뇌하면 놀라게 될 것이며 마침내 모든 것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어떠세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끝에는 비로소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여정의 어디쯤에 서 계신가요?